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키노아이입니다. 저는 영화를 연구하는 영화 연구자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영화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은 공부를 업으로 삼고자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연구자로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 그리고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지식 소매상이나 거의 지식 구멍가게 같은 위치에서 다양한 책 그리고 이론적 개념 그리고 좋은 논문, 좋은 영화들을 가볍게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들레즈는 2000년대 후반 국내 인문학, 철학계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심지어 들레즈 읽기에 대한 국내 학자들 간의 논쟁도 꽤나 빈번하게 유발했었던 그런 흥미로운 철학자입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읽히는 편이고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레즈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라 영화학 전공자이다 보니까 들레즈에 대한 몰 이해와 오류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의 영상은 어설픈 사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직접 들레즈의 철학과 대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제가 소개할 책은 들레즈 유동의 철학이라는 들레즈 철학의 입문서이자 개론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노 구니이치는 프랑스 파리 8대학에서 들레즈의 직접 지도하에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철학자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곧 철학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우노 구니이치가 들레즈에게 직접 지도를 받은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들레즈의 실제 어떤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종종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노 구니이치가 프롤로그에서 교수로서의 들레즈, 선생으로서의 들레즈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뱅센 대학은 국가가 정한 철학과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나처럼 철학과 출신이 아닌 학생을 문제없이 받아들였다. 들레즈는 논문의 아카데믹한 형식과 문헌학적인 정확함 등에는 대체로 무관심했었다. 그는 내가 아르토에게서 어떠한 사고를 발견하고 그것에 어떠한 서술을 부여하는가 그것에만 주의를 기울였고 몇 개의 파트를 완성할 때마다 본질적인 지적만을 해주었다. 그러니까 들레즈는 철학함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비판했습니다. 철학을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의 역사적 계보를 완전히 꿰고 있어야만 한다는 태도의 비판을 가한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철학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비철학을 통해서 철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이러한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철학함이 가능한 것이겠죠. 멋진 말이고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제가 영화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들레즈나 기타 다른 철학자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좀 정당화 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들레즈는 철학사를 연구를 했었고 그 계보와 체계를 아마 훤하게 깨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든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와 해체를 시도하는 것과 체계에 대한 완전한 어떤 무지 상태에서 스스로 어떤 독창적인 것을 그리고 해체적인 것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꼰대가 어떠한 체계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가를 탐구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스스로는 개방적이고 열린 사람이라고 믿을 수는 있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한 꼰대일 뿐입니다. 똑같은 꼰대인 거죠. 또 우리는 들레즈의 말에 눈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노 구니이치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들레즈 자신은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하는 일 쪽이 중요하다고 종종 말하고 있다. 이걸 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해가 필요 없다 그걸 읽어내면 안 될 겁니다.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만 이해보다 사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어떤 탁상 공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자 그리고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하자라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헌학적 태도로 그 개념을 가능한 온전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그런 집요함은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개념의 사용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개념의 사용이 아니라 개념의 오용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과 글이 흉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용된 개념으로 점철된 글은 글이 아니라 타자를 살해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언제나 신중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들레즈는 개념의 사용을 통해 이 세계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설명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들레즈가 말년져서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철학은 개념의 창조라고 서술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레즈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몫하는 것이 바로 이제 들레즈가 만들어낸 그런 창조적 개념들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 그리고 개념어 이런 것들이 들레즈의 책에는 거의 뭉태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리좀, 기관 없는 신체, 탈용토와 탈코도와 내재성의 평면, 운동 이미지, 시간 이미지. 저는 이게 괜히 멋있어 보여가지고 20살 때 천개의 고원을 들고 다녔어요.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이 천개의 고원. 지금도 필요할 때 자주 읽는 그런 책이긴 한데요. 어쨌든 20살 때 저는 이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을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금 자신있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지를 위한 아이템이었던 거죠. 이런 게 간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쨌든 개념의 창조는 철학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상태, 행위들의 이제 개념을 창조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손에 잡히거나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의 개념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갇힌 세계상, 관습,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전복시키거나 내가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들레즈의 철학을 읽어 나갈 때면 언제나 지적으로 고양되고 흥분되는 거죠. 그리고 학문이 일이고 논문을 쓰는 것이 제 일이다 보니까 들레즈의 철학은 진짜 무궁무진한 레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들레즈는 정말 창조적이고 현대적이기만 한 그런 철학자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노 구니치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들레즈에게는 독자적인 현대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역사를 횡단하고 과거 사상의 깊이에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고전적인 자세와 다시금 그곳에서부터 미래를 향하여 발산하는 사고의 벡터가 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기만 한 철학자는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철학적 개념들을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면 들레즈 철학도 훨씬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유의 보고입니다. 치열한 사유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역사적 순간들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철학사를 열어보면 나의 사유, 그리고 내가 믿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문제를 보다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을 때 나의 삶을 대입해서 읽어 나간다면 이 딱딱한 활자가 살아 움직이면서 생생한 사유와 삶의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